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과 관련해서 중국 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언급한 데 대해서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 체제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우리가 개발 운영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면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핵연료를 동력원으로 쓰겠다는 것인 만큼 핵 비확산 체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외교부는 이어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나가면서 NPT를 존중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 현실화하면서 남북 간 해군력 경쟁이 불붙은 모습입니다. 북한은 올해 5,000톤급 구축함을 2척 진수했는데요. 네, 그래도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수상함 전력은 여전히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을 모으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의 경우 북한이 먼저 추진을 했다는데요. 지성림 기자입니다. 우리 해군 무력에 비해 늘 열세였던 북한 해군력. 그랬던 북한이 올해 들어 5,0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을 2척이나 건조해 바다에 띄웠습니다. 우리 해군의 활동 수역은 영해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해군 전력은 반드시 원양해로 뻗쳐가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은 5,000톤급 이상의 구축함을 매년 2척씩 건조해 해군에 인도한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2년 전에는 3,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전술핵 공격 잠수함도 건조했지만 이 잠수함은 2년 넘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노력에도 수상함과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9월 두 번째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다산 정약용함을, 10월에는 첫 3,6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을 진수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은 우리가 북한보다 늦게 추진됐습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기정사실화됐지만 사업 착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더라도 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겁니다. 반면 북한은 2년 전부터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소를 시찰할 때 핵 잠수함이라 주장하며 건조 중인 선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초로 예정된 노동당 9차 대회까지 완성하는 건 어렵겠지만 2031년에 열리는 10차 당대회 이전에는 핵잠수함 진수 행사를 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소형 원자로를 비롯한 관련 기술을 지원받을 경우 핵잠 건조 기간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핵잠 확보의 현실화가 화두가 됐습니다.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군은 핵 잠수함이 5,000톤급 이상으로 건조될 것으로 봤는데 국방부 장관은 최소 4척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세계 몇 안 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이어 실전 배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착수를 한다면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걸로 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최신의 잠수함은 디젤을 연료로 쓰는 장보고3 배치2 1번함인 3,600톤급 장영실함.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배치3 모델을 핵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핵 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그 규모는 5,000톤급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핵 잠수함 연료에 대해선 우라늄 농축 정도는 20% 이하가 될 것이라며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잠수함 건조 능력뿐 아니라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수준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잠수함 보유가 자주 국방을 위한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핵 추진함 건조하면 한 몇 대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최소한 4척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이 문제는 한미 간 추가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 추진 잠수함 확보 규모와 관련해서 최소한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서 미국 협조를 받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은 핵 잠수함 건조에 10년 정도 걸린다며 2030년대 중반 이후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핵 잠수함 건조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다며 미래 기술을 잘 활용하면 소형 원자로 개발도 이른 시일 내 가능할 거라 말했습니다.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은 기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과는 여러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물속에서 사실상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빨라 위협 환경에서 벗어나는 데 유리한데요. 핵 잠수함의 특징과 장점을 이승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축전지를 이용해 기동하는 디젤 잠수함이 충전을 위해 하루 2-3번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원자로를 돌려가지고 핵 분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 없어요. 핵 추진 잠수함의 또 다른 특징은 기동성입니다. 일반적인 속도가 5에서 10노트 정도인 디젤 잠수함에 비해 핵 추진 잠수함은 20노트 안팎으로 2배 이상 빠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탐지되면 전속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수중에서 전속으로 가면은 완전히 축전지가 방전돼서 일반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생존 능력이 뛰어나죠. 탐지가 쉽지 않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추적 감시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자막 능력과 속도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핵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까지 6개국뿐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지 하루 만입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려는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우리 정부는 후속 협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건조 작업이 미국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이곳에 제재를 가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견제에 나서는데 이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타결된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액이 6천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확정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을 합친 금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우리 정부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지지하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데에서 물러선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미 동맹에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 바라는 만큼 한국의 작전 역량 강화 등과 관련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는 차원으로도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최우방국인 영국이나 호주에도 주지하는 핵심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 무역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요. 신주원 PD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어 온 기술 중 하나입니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극비로 유지해온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우방국으로 꼽히는 영국, 호주와 체결한 핵 잠수함 협정에서조차 미국의 직접 기술 이전 내용은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발표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점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잠수함 확보 필요에 공감한 것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도 외신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주요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면서 이번 협상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상 주요 성과라는 전문가의 발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도 이번 합의를 깜짝 성과로 평가했고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정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항목에 있어 양국 간 설명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반도체 관세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한국 측 입장과 상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이견 노출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심각하게 바라볼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